이어서 주변 변수들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문남중 연구원님. 네, 오늘도 역시 여러 가지 짚어봐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발 이슈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어떤 내용부터 키워드로 짚어볼까요? 일단은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경제 지표를 보통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ISM 제조업 지수 UHC 같은 경우에는 경기 기준선인 50을 좀 하회했고 또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도 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3개월 연속 10만 개의 일자리 확보에 실패하며 금일 코스피 약세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 둔화는 그 경기 회복 속도 둔화 시 양적 완화를 포함한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버냉킹 의장의 그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으로서 연준의 QE3 시행 가능 기대를 좀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당장 이번 달 17일, 18일 예정된 버냉키 의장의 통화정책 의회보고 일정에 맞춰 정책 시행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11월 미 대선이나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재정절벽에 대한 이런 이슈 일정을 본다고 하면 구체적인 논의 자체는 아무래도 3분기 후반이나 4분기 초가 QE3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미국 고용지표 이런 경제지표와 더불어서 또 오늘 또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 하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주 6일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공개한 이후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의 방향성 자체가 좀 아래를 향했다는 점이 향후 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바라보는 상황인데요. 일단 매크로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 또 그리고 그에 따른 3분기 이후의 실적 전망치에 대한 신뢰 부족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6월 초 이후 하향 조정된 영업이익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매출액 가이던스 47조 원도 시장이 예상했던 50조 원에 못 미치는 전망치의 하단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2, 3분기 실적 불확실성은 해소하기 역부족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기대주였던 삼성전자의 실적 공개와 그 이후의 주가 흐름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2, 4분기 어닝 시즌의 부담은 한층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는 2분기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하에서 삼성전자 이외의 기업들의 일정 부분 이익 해소는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본다고 하면 당분간 증시 흐름도 매크로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자신감이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좀 제한된 등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련한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EU 재무장관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 말 EU 정상회담을 통해서 거론되었던 이제 금융 안정대책들이 회원국 간 갈등이 악화되면서 지금 9일, 10일 예정된 EU 재무장관 회의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 직후 핀란드나 네덜란드 정부는 ESM을 통한 국채 매입에 반대한다고 좀 공식적으로 좀 밝혔고 핀란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다른 나라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느니 차라리 유로존을 탈퇴하겠다는 강경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EU 합의안의 양보를 놓고 메르켈 총리에 대한 비난 역시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본다고 하면 유로존 위기의 타개를 위한 해법이 좀 난행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지난 주말 EU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구체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그 스페인 국채 수익률이 7%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고 하면 지난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 특히 스페인 구제금융과 관련된 세부 조건이 원활하게 매듭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놓고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EU 재무장관 회의와 더불어서 하나 더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중국 경제 지표와 관련된 일정인데요. 이번 주 13일 2분기 GDP 결과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2분기 GDP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대략 7.8% 정도로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주 예상치 못하게 중국 정부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GDP 성장률 자체에 대한 쇼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좀 각인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책 당국의 그 스탠스가 좀 공격적 경기 보양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지만 현 시점은 그만큼 경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방증하기 때문으로 더욱이 이번 주 13일 2분기 GDP 결과 발표가 예정된 시점에 금리
부분이나라는 점을 좀 본다고 하면 2분기 경기 저점에 대한 기대가 좀 훼손될 수 있다는 부분, 또 경기 우려를 다시 자극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하나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감안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번 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 당분간 유럽 재정 위기를 놓고 회원국가 갈등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시장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본다고 하면 좀 공격적인 대응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안적 등락을 염두에 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가격 메리트가 높은 낙폭가드 경기 민감주, 또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 실적이 예상되는 모바일 게임주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주 투자 전략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공간 키워드의 문남중이었습니다.